공수처가 이제 이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이첩을 받았어요. 이제 결국 내란 사건 수사가 일어나가 돼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쇼핑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출석 뭐 미뤄야겠다, 뭐 아직 너무 혼란하다 이런 얘기가 명분이 사라졌는데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죠. 2차 소환을 오늘 출석 통보 오늘 2차 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안 응해요. 지금은 뭐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하고 주위에서 좀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도 좀 차분하게 하고 변호인들도 좀 제대로 꾸려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뭐 출두를 하든지 조사를 받든지 입장을 밝히든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들도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언론에다가 국민을 향해서 입장을 낼 때 그때의 논리와 워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제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냥 출두하세요 라고 하면은 출두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체포할 거냐 강제적인 조사를 할 거냐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뭐 체포영장 나올 때까지 버틸 것 같은데 체포영장 나올 분위기 즈음에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체포되는 것까지는 본인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벌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이거가 부적절하면 본인이 뭐 법적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윤석열은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뭐 모든 기대를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국민들이 좀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 받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 발송한 그 서류도 지금 거부되거나 반송됐잖아요. 근데 어제가 윤 대통령 생일이었는데 지지자들이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니까 이거는 수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꽃은 받고 출석, 수사 소환장은 다 안 거부하는 이 상황. 원래 그런 건가요? 뭐라고 참 일부러 안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났네요. 그러면 막 초인종 눌러도 없는 척 한 거네요. 네. 아니 뭐 구질구질하네요. 참.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리면은 자기가 지지해주는 목소리, 자기를 지지해주는 목소리, 자기를 응원하는 그런 것만 또 들리거든요. 그렇지. 뭐 그래서 극우 유튜브 보고 있고 자기 앞에 오는 화환 보면서 또 내가 구국의 결단을 내렸는데 또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망상에 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분한테는 윤석열한테는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절차만 단계 밟아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치의 어떤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마침 또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날이 원래 국민의힘 뭐 MB 생일이 본인의 생일, 결혼기념일, 17대 대통령 당선일이 다 합쳐져서 뭐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굉장히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진짜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신성범, 김희정, 박정아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인연이 있는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 위주네요. 장관. 누가 우총장 옮겨놓은 것 같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역시 의문의 1승은 MB인가? 근데 검찰에서 지금 반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항의성 연가도 냈다 그러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정쯤에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검사장님들께 설명드립니다. 이러면서 서신을 보내서 진화에 나섰는데 내용이 이제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첩을 한 거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진작 수사 의지를 이렇게 좀 밝히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주려고 노력을 하고 수사 안 하고 그랬잖아요. 검찰이 상당히 이중잣대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는 법을 위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근데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것이 과연 그게 또 맞는 것이냐,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이 존재하고 힘이 쓸 때는 눈치를 보고 권력이 이제 무너지니까 달라들어가지고 칼질을 해대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 간의 중복 수사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마를 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신병을 확보한 거를 우리가 따져 보면은요, 경찰 그러니까 저기 특수단 국수본 특수단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을 구속을 했어요. 네. 신병 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만 체포를 했고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만 이상민 그 윤석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테니까 검찰에서도 그거를 합의를 해준 거고요. 나머지에 이첩해 달라는 거는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훨씬 많네요. 다 데리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빼고는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 수사 안 하느냐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요.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 명에 대해서 하도 윤석열 쪽에서 너희가 정리 좀 해와. 왜 이놈 저놈 다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추석하라 오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불가피했던 거고 아직도 검찰이 수사의 키는 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도 못 참아서 무슨 항의성 연가를 내고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딜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 준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남겨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것만 지금 공수처한테 준 거거든요. 공수처가 사실 이거 다 가져가면은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안 되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을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요? 여기는? 아니 그 창원지검은 왜 김건희 소환 조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 눈치 보고 있다. 김건희 수사해야죠 지금. 왜 안 합니까? 윤석열도 소환 조사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공천 준 거 그거는 왜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검찰이 간 보고 있구나 지금. 전 그 생각만 들어요. 네. 석호필님이 꽃다발에 소환장을 숨겨서 가져갔어요. 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주셨는데 그러네. 무릎을 딱 치게 되네요. 진짜. 이런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다. 있었네요. 진짜.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에 그 탄핵안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나 비대위원장 시켜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의총장에서 보면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민재판식의 모멸감도 줬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도록 해줘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잖아요. 검사 출신.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 어떻게 그거를 알아낼 거예요? 그럼 다 일일이 그러면 찬성했어, 반대했어. 내가 궁예다, 관심법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럴 건가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전국을 이끌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영국 내전 네. 얘기를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당파랑 의회파랑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칼 들고 총 들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왕당파 윤씨 정권 그건의 그 왕을 수호하는 그 수괴로서 수장으로서 권성동이 지금 하는 얘기는 윤석열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예. 지금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탄핵을 하는 거는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행정부의 뭐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도 웃긴데 그러니까 그거를 과하다고 28번을 하면은 과하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윤석열이 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28번이나 어떻게 하고 예산안은 어떻게 깎고 그러니까 난 다 처단할 거다. 체포할 거야. 이게 뭐가 다르나요? 윤석열하고 지금 권성동하고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왕당파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이렇게 본인들이 그 왕당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영국 내전 상황을 보시면 알 테고, 예, 뭐 정확하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냥 이 정당 문 닫고 나가는데 일조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초에 비대위원장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의총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비대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게 원래 당원 당규에는 없는 거라면서요, 추천위원회가. 그냥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면 권영세 의원이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많다고 하고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해서 뭐 중진 의원들이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하는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겸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본인이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좀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딱 그냥 라인업을 짜 드릴게요. 추천위원회 구성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외부에서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당원이 아닌 뭐 젊은 분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고성국, 서정욱, 배승희, 그다음에 이봉규, 그리고 송국건 이런 분들 한 5명을 비대위원으로 하고 라인업이 너무 화려하죠. 화려한데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데? 원내 몫으로는 김정재, 이미자 이렇게 딱 하면은 대통령께서 유튜브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고위원 회의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비대위원 회의를 그런 흐름으로 갈 보면 거예요. 다 흐름으로 간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대변인으로는 김소연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대통령께서 원하는 여당 지도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그냥 서로 중진원들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꾸려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라인업이라고. 이분들 음지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가지고 본인들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현혹시키지 말고 딱 이제 비대위원 회의할 때 부정선거 얘기 거기서 그냥 공식적으로 하시고 선관위 관계자들 불러다가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국님이 정강훈 씨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안 돼. 당의 그거는 이제 고문으로. 거리에서 상임 고문. 고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밥 사야 된다고 맨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저는 평론할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를 한 거 보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거보다 나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졌어. 당신이 이겼어. 지금 오늘 오후에는 초선의원 44명이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중진들과는 좀 다른 의견이 나올까요? 그렇죠. 중진에 대한 좀 불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막 살펴봤지만은 그 당시 비상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단체 톡방을 보면은 중진 의원들은 거기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냥 입 닫고 눈치 보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렇게 욕심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동안 너무 비대위원회를 자주 구성을 해가지고요.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씨를 모셔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시켜라. 별 사람 찾아봐도 별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김재섭 뭐 비대위원장 썰이 뭐 돌았네 뭐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서 초선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을 추천할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뭔가 다른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냥 권성동이 해라. 권성동이 해라. 맞지. 그게 이 정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당은 제가 보기엔 권성동 90명으로 구성된 권성동 1, 권성동 2, 권성동 3 이렇게 구성된 정당으로 좀 보여요. 솔직히 뭔가 다른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재석 카드가 김재석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김재석 카드가 얼마나 웃긴 게 탄핵
찬성 주장했다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김재섭 탄핵 찬성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은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정도 얘기했대 1분.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렇게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봉숭아학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어제 의총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대놓고 MBC 기자 질문을 받지 않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시죠. 소속사 좀 말씀하시고 결국도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그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캡처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캡처본을 인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명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의견 수렴 언제까지 결정하셨어요? 아까 MBC에서 질문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질문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뭐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MBC 어디가 누가 MBC였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질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손 들고 이쪽에서 손 드니까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손 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다 넘겨. 예.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냥 MBC 뭐 비상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서 당신들이 한 보도 행태를 봐라. 우린 당신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불쾌감이 저게 다 묻어 나온다. MBC 출연 많이 하는 저한테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저는 보면서 역시 권성동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당의 성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구나. 여전히 언론 탄압하고 뭐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 차별하고. 그러니까 개인 감정은 이제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예전부터 기분이 나쁜 게 있겠죠. 뭐 어느 정권이라고 모든 언론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TV조선은 저 빠지고 조선일보 빠지고 동아일보 빠지고 이러면은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언론들이 그러면은 뭐 MBC를 빼줬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기회가 더 왔네 뭐 이렇게 좋아할까요? 언론사들도 다 기분 나빠요. 저런 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런 거 그러니까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되게 하수예요. 하수. 저렇게 하는 거는 실제 기분 나쁜 게 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했잖아. 이럴 때일수록 MBC 기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권성동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 권성동 의원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력을 잡았을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잡고 권력의 힘이 셀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눈치나 민심을 살피지 않고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전국 수습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엔 저러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패싱당한 이민현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네. 각오를 권성동 권한대행에게 계속 더 질문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지금 핵심인데 오늘 양국관리법도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좀 눈길이 가는 건 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인데 이 시한이 사실 내년 1월 1일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덕수 총리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당, 야당 뭐 여기저기서 온갖 압박이 들어오니까 줄타기를 해서 이쪽에 하나 주고 저쪽에 하나 주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론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국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그쪽에서 쌀농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그 무한정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 관리 비용도 1년에 뭐 8천억 원 정도 든다는 데서 늘리는 게 맞느냐. 물론 이것도 제안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그래서 정부 쪽에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수정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고 거부권 행사에도 그렇게 좀 본 거가 아닌가. 그런데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12월 31일까지 고민한다라는 건 1월 1일이 이제 거부권인데 근데 휴일이니까 그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휴일이니까 이 12월 31일까지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거부권 행사했으니 다음 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국관리법 이런 건 정책 관련된 법안이었고 계속 윤석열 정권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이걸 거부를 해요. 이거를 밝히자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도 나오셨고 잘못됐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